해임당할 거 두 가지 요건이다. 두 가지 요건. 그래서 이사 임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는 회사한테 대해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나 해임이 아니라 해임이 아니라 사임일 때는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두 가지. 그래서 이사를 정해줘야 되고 해임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사임은 안 된다는 거. 이때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판례는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됐다.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된 것만 부족하고 여기서 법령 정관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됐고 그 다음에 경영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근본적 신뢰관계 그 다음에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됐거나 하는 것과 같이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법령, 그다음에 법령 위반, 그다음에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됐다. 그래서 업무 집행하는데 장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법감신상 뭐 앞잡다서라도 해가지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령 위반, 그다음에 감당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신뢰관계 상실됐다. 그 다음에 장애 사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 신뢰관계 플러스 객관적 신뢰관계 두 가지가 구비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관적, 객관적 신뢰관계.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당연히 이사가 지겠죠. 임기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손배 청구의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 요건했고, 그 다음에 내용은 효과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효과. 요거는 요건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요건. 손배 범위는 재임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말한다. 재임 기간 받을 수 있는 보수. 그래서 법정 책임이다. 또한 상법상 385조 1항 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죠. 그러니까 일반 이사는 주총 결의로 선임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그래서 이사회 결의에서 이 대표이사 해임할 수 있다. 이때는 유추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나와요. 대표이사는 안 돼요. 대표이사는 385조에 따른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이사는 부정. 이렇게 딱 특징적으로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해임 결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사의 해임 판결 청구, 해임해달라는 판결 청구의 소가 있어요. 하여튼 소는 하여튼 원성당 제절판으로 다 정리해놨어요. 원성당 제절판. 그래서 이사의 해임을 해달라는 판결을 청구하는 소, 이사 해임 판결 청구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직무에 관해 여기서는 앞잡다서 부법정, 부사밀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가 요건 사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했고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주주의 해임 결의를 부결을 했어요. 해임 결의를 해야 되는데 부결. 했을 때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 가진 주식은 총회 부결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임 판결 청구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잡다서 부법정 부사밀 그래서 암기하고 예, 원인 그죠? 요건처럼 그죠? 소의 원인. 성질은 형성해소다. 형성해소고. 그 다음에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해야 돼.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성판결로서, 해임 판결이 되면, 형성판결이 나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해임행위 없어도 바로 확정이 되면은, 해임행위가 없어도 바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확정되면 바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원성, 그죠? 원인과 성질. 그 다음에 당사자. 당사자는, 해임 청구에서는 소수주주권이다. 소수주주권으로서 발행주식 100분의 3, 부사밀, 그죠?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로서 단독 또는 합산, 이건 뭐 다 똑같으니까 사변주식까지 구비하면 된다. 의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주도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회사와 이사 간의 유인계약을 파기해서는 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해야 된다. 그래 원고는 저기처럼 100분의 3, 그죠? 소수주주권이고, 그 다음에 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한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은 부결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고요.
그 다음에 총회가 유예됐을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해임 청구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임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서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 그 다음에 판결이 있기 전에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능하다. 가처분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해임 판결 청구해서 원성당 재절판 항상 이렇게 해놓고요. 원성당 재절판 이렇게 그냥 딸딸딸 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법정, 그죠? 그 다음에 부사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가지를 요건처럼 암기하고요. 형성해소다, 원고 적격은 100분의 3 소수주주고, 피고 적격은 이사와 회사의 필공이다. 아니, 통공이다. 그렇죠? 공동성이다, 공동성. 그걸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특징이죠. 부결됐을 때부터 1월 내에 되고 유예는 부결로 취급한다. 형성 판결이 나온다. 그죠? 이게 부법정, 부사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저기서 부정행위, 법령정권 위반, 그 다음에 저기서 본 대로 부결된 날로부터 발행주식 100분의 3, 그 다음에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조치, 결혼. 여기서 본 대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했다. 법률 정관의 이사 원수를 결했다. 그러면은 첫째 임기 만료 또는 사임 또는 퇴임의 한 이사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 퇴임이사죠. 퇴임이사는 아까 본 대로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죠? 퇴임이사. 그 다음에 1항의 경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는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를 청구해서 일시 이사의 직무행위자, 이건 일시 이사죠, 일시 이사. 퇴임이사, 일시 이사. 이거는, 1항은 퇴임이사. 그러니까 임기 만료 사임으로 퇴임한 사람은 퇴임이사라고 그러고, 여기는 일시 이사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이사의 종임으로, 이사가 임무를 종료, 결혼이 생겼어요. 다음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성법은 예외적으로 임기 연장을 해주거나 예외적으로 임기 연장, 퇴임 이사나 일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퇴임 이사, 일시 이사, 결혼을 보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 대행. 여기요. 그러면 407조에 나오는 거죠. 직무 집행 정지, 직무 대행자 선임.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취소, 이사 해임 해소가 되겠다. 원성단에서 원인은 3개제. 무효, 취소, 해임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본안 소송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하는데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가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금방 받고 여기는 여기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급방에서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질은 여기까지가 원인이고 성질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본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본다. 그래서 원성당. 그럼 당사자는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일 때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당의 이사이지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다. 피신청이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하면 서로 각하당한다는 거. 그래서 주총결의 무효 확인, 그 다음에 주총의 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 전부 회사가 피고인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당의 이사가 피고, 피신청의 지위를 갖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알았죠? 원성당.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직무집행정지 대행자 선임의 효력. 요게 중요한데, 여기는 조금 쉬고,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예.